대한항공이 좋아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내는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행사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사님 지난 한 7월쯤에 김작가TV 나오고 네네네. 지난 3개월 정도 좀 시간 지났는데 네. 그 사이 좀 어떠셨어요? 뭐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네, 잘 지내고 있다가 또 갑작스레 유튜브를 시작했더라고요. 아, 예.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탁튜브. 예, 탁튜브입니다. 맞죠, 지금 맞죠. 뭐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하도 네. 이제 그 밑에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냥 취미생활을 하나 새롭게 하나 만들고 싶어서 하나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주변에서 좀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같다. 그래서 사실은 권유를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시간이.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좀 귀차니즘도 좀 있는 편이고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자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업에 있다 보니까 주식 운용이라는 업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채널들이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뜨죠. 예, 뜨죠. 제가 뭐 다른 채널도 막 나가고 이제 뭐 김작가 TV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뜨는데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잘 시작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되게 좋은 말씀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약간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방법으로 한번 다시 이제 그런 개인분들한테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같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제 채널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평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작년에 들어오셨건 그동안 하셨든 아무튼 올해 시작하시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어떤 그 투자 수단을 재테크의 한 축으로 저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요. 1년, 2년 단기간에 수익을 확 내는 게 아니고 평생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안전한 투자를 좀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걸 좀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제 탁튜브 채널. 네, 저는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던 게 유튜브 채널에 이제 위험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주식 공부를 유튜브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또 물이 이렇게 흐른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뭘 가려야 되고 뭘 좀 좋게 봐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좀 어떤 것들을 좀 가려야 되고 이런 것들. 지금 조심스러운데. 아니 뭐 채널이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제 특정 채널 이런 걸 잘 기억도 안 나고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지나치게 어떤 수급 어떤 이제 누가 사고 팔고 막 세력들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매매 동시에 이제 어떤 뭐 분봉 차트 같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한 그런 투자 방식은 초반에는 굉장히 그게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단기간에 또 이렇게 수익 내기도 쉽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공부하고 산업을 연구하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 이제 그런 거보다는 나는 좀 쇼컷으로 좀 지름길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이 다 생기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어떤 누가 사고 팔고 그런 거 이제 수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좀 몰아가는 그런 뭐 일단 일부의 어떤 그런 방송들 어떤 그런 전문가님들은 나름의 어떤 그분들은 고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일반 개인분들이 그런 거를 쉽게 따라한다는 생각에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게 약간 얼핏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그런 부분에 이제 맛을 들이면요. 뭐 초단타 매매 기법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번 맛을 들여서 몇 번 작게 수익이 나면 제가 이따가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투자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이 방법으로 드디어 내가 뭔가 깨달음이 왔어. 이제 깨달음이 왔어. 이때 제일 위험한 건데 깨달음이 왔으면 갑자기 투자 금액이 커지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제 손실 금액이 커질 수 있잖아요. 벌 때도 많이 벌지만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리고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일상까지 흔들리면서 정말 그렇게 뭐 깡통찬다고 하잖아요. 제가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만의 투자 기법을 만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들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보면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굉장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럴싸한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시는데 그걸 진짜 전파하시는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쉽게 따라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뭐 제 방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전 뭐 이사님 말씀에 저도 이제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그 의견이 그 고수의 의견이 이제 맞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완전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면 근데 약간 직관적으로 쉬워 보이거든요. 이 차트에서 이 분봉 차트에 3분봉에 뭐 이렇게 갑자기 빨간색이 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의 시합을 1000경기를 본다 해서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른 얘기인 정확한 비유세요. 진짜 정확한 비유. 자, 오늘 이제 또 두 가지 큰 주제 가져와 주셨는데 첫 번째가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투자 전략.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시의적절하게 어떤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무튼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짜 다가왔잖아요. 진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또 이것도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검색을 좀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쉽게 위드 코로나 관련 이제 종목과 섹터를 추천을 많이 하시면서 그냥 이거는 수익이 되게 쉽게 날 것 같다는 어떤 그렇게 들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주식 투자 격언 중에 셀온 뉴스라고 있어요. 셀온 뉴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셀온인가요? 네, 셀온. 셀온. 영어로 셀온 뉴스. 이제 아시겠지만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인데 위드 코로나가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이 됐습니다. 맞아. 몇 달이 돼서 관련 섹터나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이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테슬라라는 회사가 결국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방향성은 계속 위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좋아요. 방향성은 좋은데 더 여기서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종목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넷플릭스도 당연히 좋을 것 같죠. 계속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지 않으면요. 좋은 종목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흔들릴 때 괴로운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꽤 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얘기하면요. 삼성전자가 긴 중장기 방향성이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 회사는 우량주가 아니고 펀더멘탈이 뭐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쵸? 다 좋다고 얘기하죠. 우량주고, 그죠? 방향성은 위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고점에서 거의 한 30%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나오셨죠. 김 대표님이 나와서 제가 삼성전자 역사 한번 얘기하면서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나요? 여러분 이거 영상 링크 달아놨는데 꼭 보세요. 조회수 뭐 많이 얼마나 조회수 많이 안 나는데. 그래요? 저도 영상 많이 찍잖아요. 그러시구나. 인상 깊은 강연이었어요. 그래요? 조회수가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물리진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주식의 역사를 보면 제가 선행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제가 선행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어떤 역사,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위드 코로나 되면은 좋아지는 섹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항공, 뭐 카지노, 그죠? 우리 뭐 백화점, 마트, 뭐 다 말씀하시는데 그 극장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업종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고민 끝에 그래도 제가 조금 그나마 위드 코로나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또 업종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 항공입니다. 항공, 그렇죠. 항공. 그냥 우리 당연히 뭐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차트는 안 갖고 왔지만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국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CC라 그래서 네, 그 저가 항공, 그죠? 네. 예,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 그래서 또 뭐 이제 진에어, 뭐 에어 부산 뭐 많잖아요. 근데 보면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예, 당연히 해양되면. 근데 대한항공이 2019년 말에요. 네. 시가총액이 3조였습니다. 3조. 2019년 말에 3조. 네, 3조. 시가총액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주가만 보시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봐야 됩니다. 좋아요. 시가총액이 실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 그 소위 말하는 네. 포지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요.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네. 증자를 하고 나면 이게 주가라는 게 사실은 그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조였는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10조입니다. 10조. 지금 10조라고요? 네, 시가총액이. 진짜? 네. 그 사이에? 네, 10조입니다. 대한항공. 네, 보시면은 주가 차트만 보시면요. 그냥 별로 10조네요? 네, 10조입니다. 네. 아. 제가 다 시가총액 외우고 있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면 주가는 3만 원이어 가지고 이게 주가 차트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2007년도 이때보다는 덜 올랐네, 막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때는 주가가 더 갔거든요. 10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2012년도에도 3만 원이니까, 이때보다는 별로, 안 올랐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2012년도는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됐을 겁니다. 네. 제 기억에는. 왜 그러냐면, 자본 확충을 한 거예요. 항공사가 어려우니까 증자라고 하죠, 증자. 네네. 그러니까 주주의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자본금을 확충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좋아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내는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단순히 우리가 차트를 보고 주가 3만 원이니까 옛날에 대한항공 한 뭐 4만 원, 5만 원 갔던 적도 있으니까 12년도에도 4만 원 갔고요. 네. 그럼 이거보단 더 올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시가총액으로는 역사상 가장 지금 비싼 상황인 거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2019년 말에 1조였는데요. 네. 지금 거의 2조 근처예요. 지금 최근에 조정받아서 한 1.8조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80%가 된 거예요. 네. 시총이. 네. 1조 7천. 네, 지금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네. 저가항공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가항공도 요새 저가항공은 더 어렵거든요. 네. 왜 저가항공이 왜 더 어렵냐면 국적기는 네. 그래도 화물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화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물로 그나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저가항공은 화물에 대응을 못 합니다. 맞아. 일단은 비행기 기종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적자를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가항공사도 자본 확충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은 다 늘어났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돼가지고 물론 수요가 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걱정해야 될 거, 주가 시가총액이 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 경쟁 상황이 저는 옛날에 항공사를 좀 좋게 제가 보려고 했을 때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 때 가장 좋아지는 섹터가 뭐냐면 구조조정을 한번 거친 섹터들이 저는 좋아진다고 해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따가 그렇죠.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데 항공사는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긴 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결합심사를 앞두고 있고 저가항공사끼리도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구조조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런 시가총액이 정당화하는 이익을 내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항공주 좋아 보이니까 네. 사서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주가를 뭐 전망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 주가를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항공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공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극장인데. 극장. 네. 우리가 이제 극장 많이 못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극장도 엄청난 수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CGV가 네. 2019년 말에 7천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시총 7천억. 네. 근데 지금은 1조예요. 네. 더 크네요. 네, 더 올라왔습니다. 네. 적자 규모는 엄청 커졌는데. 그 네. 얘도 결국에는 이제 증자를 한 거죠. 네, 증자를 했는데 영화 산업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 자석의 캐파 전체 총 수용 개수가 9억 개예요. 9억 개. 9억 좌석이 있어요. 계속 돌리면 9억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우리가 극장을 계속 상영관을 안 쉬고 돌린다고 하면 9억 명이 관람을 하는데 네. 2019년도에 한 몇 관람객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대충 2019년이요? 네, 코로나 전에. 뭐 한 네. 9억 명이니까 7억 명? 7억 명 아니고 2억 명입니다. 2억 명. 네, 2억 명이 아니고 2억 회인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이제 영화를 보는 분이 한 4천만 정도라고 보면 한 분이 한 5회 정도 관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리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미국은요 한 2회가 안 돼요. 영국은 더 작고.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영화를 진짜 많이 보는 거다. 5회입니다. 5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럼 2022년도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됐는데 영화를 한 10번 볼까요?
5번 보다가? 아니에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은데. 5번도 빡빡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OTT가 너무 그렇죠. 예, OTT까지 막 엄청 들어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OTT에서 영화도 같이 개봉해버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좌석수 자체가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극장 비즈니스는 전혀 구조조정이 안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극장의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이 일부 수에는 있겠지만 아직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점점. 그다음 OTT와의 경쟁은 이제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시작됐다고 봐요. 네. 네. 옛날에는 그래도 대작은 다 극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작들이 OTT에서 바로 먼저 해버립니다. 네. 맞아. 옛날에는 막 넷플릭스와 이제 거기서 먼저 안 하려고 하는 뭔가 자존심 대결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TV도 더 커지고, 맞아.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극장을 사는 거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 자체가 포화 상태다. 네,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업종별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공 지금 영화 쪽은 좀 그냥 먹구름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인데 우리가 이제 또 카지노는 당연히 또 가장 하고 싶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카지노는 가운랜드라는 회사가 있고 해외 카지노는 이제 파라다이스 GKL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국내 카지노는 그나마 저는 조금 호재는 좀 좋아진다 이런 건 동의하는데 특히 이제 해외 카지노 회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전용 카지노들 회사들은 지금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게 지금 마카오 카지노 주가가 거의 한 50% 빠졌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요? 네. 왜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에서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캠페인이 엄청나잖아요. 그 첫 번째 타겟이 그 카지노입니다. 카지노하는 부자들, 중국의 리치. 그런 부자들을 엄청 단속이 심해서 파라다이스와 GK 같은 그런 외국인 카지노 회사들은 그런 중국인 수요가 절대적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쉽게 풀리기는 만만치 않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은 주가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2019년도에 파라다이스 같은 거 1.8조인데요. 지금도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그런 섹터들을 보면 생각보다 주가가 이미 견조한 거예요. 네, 시장은 왜냐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그럼 투자해도 되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네. 카지노도 좀 아닌 것 같다. 네, 카지노도 좀 아닌 것 같다보다는 조금 걱정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나마 내국인 카지노 회사는 좀 괜찮다. 네,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이제 또 말씀드리면 하나씩 여행. 그 여행은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있는데 하나투어는 시가총액이요 6천억이었어요 19년 말에. 근데 지금 1.2조로 2배 올랐습니다. 아, 2배 늘었네. 네, 얘도 2배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투어도 자본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많이 이렇게 좋아질 거를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저는 여행은 조금 다르게 봐요. 아, 좋게 봐요? 네, 여행은 좀 조금 좋게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역사를 봐야 돼요. 저는 제가 역사를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투어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투어가 우리는 한국이 여행 수요가 급감했을 때가 최근 들어서 1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2000년도 초반 말고 그때 리먼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요. 그때 20% 정도가 여행 수요가 줍니다. 실제로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미국에서 터졌지만 한국까지 영향을 많이 줬고 그때 은행들 막 적자나고 그랬어요. 네. 그때 20%가 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는데 그때 하나투어가 그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 이제 보면 거의 40%가 늘어요. 여행 수요가. 이건 뭐냐면 여행은요. 이연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연 수요.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복용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뭐 이연 뭐 보복 소비 이런 거 하지만 제가 이제 유통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전에도 우리 백화점 마트는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시지 않았나요? 맞아. 마스크 쓰고 다 가잖아요, 지금도. 백화점 북적북적합니다, 주말에. 난리죠. 4단계 돼도. 네.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과 마트 소비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이 됐어요. 맞아. 실제 이제 제가 3분기 실적을 이제 제가 까보니까 2019년 3분기보다 백화점 마트가 매출이 다 좋아요. 지금 올해 3분기가. 그러니까 이미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는지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통에서 백화점 마트는 조금 저는 이렇게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이미 그리고 업 자체가 이미 온라인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렇죠. 네. 이제 뭐 혹자는 그런 말씀 하십니다.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을 사람만 남아있다. 정말 대접받으면서 쇼핑한 사람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백화점은 이제 대접받으면서 VIP들 그냥 돈 많이 주더라도 대접받으면서 차 이렇게 발렛 해주고 편안하게 쇼핑하고 그런 사람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 이미 코로나 때 쇼핑 다 했습니다. 예, 집에만 안 계셨어요. 그런 분들 오히려 백화점에 사람 없다고 막 많이 가시고. 네. 네. 그래서 막 엄청 또 좋아질지는 좀 저는 이렇게 미지수다, 회의적이다라고 보는데, 여행으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역사를 보니까 여행은 진짜 이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한 2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럼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두 번 간 사람이 내년에 확 흘리면 3번, 4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거죠. 진짜로 이런 수요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참아왔으니까. 네, 참아왔으니까. 그러니까 20% 감소했는데 다음에 35%, 40% 늘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아, 여행을 한 번 안 갔으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먹는 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2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하루에 6개 못 먹듯이. 근데 여행은 내가 한 2년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한 번 갈 거 한 2번 가고, 2번 갈 거 한 내가 3, 4번 갈 수 있다는 거죠. 있죠. 네, 그게 역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행 수요는 좀 폭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행 산업은 구조조정이 지금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항공사랑 좀 다릅니다. 지금 하나투어 기준으로 직원 수가 2,200명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1,200명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많은 50% 정도. 네, 한 40% 정도. 되게 줄었고, 국내 중소 여행사들이 한 16,000개 되는데 벌써 폐업을 한 2,000곳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행 산업 활성화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불과 280곳밖에 지원 안 해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디지털로 바꾸는, 온라인으로 막 디지털로 바꾸는 여행사만 지원해주고,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여행사들은요, 아무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도 여행 산업의 구조조정을 일부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여행사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두 가지 포인트.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여행 수요는 분명히 이연이 있고 보복의 여행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또 여행 산업의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이제 상황, 그거는 이제 과거의 상황이고, 지금 이제 현재 앞으로 일어날 거, 현재 앞으로 좋아질 거. 앞으로 지금부터 여행사가 좋아질 거는, 항공사들이 되게 많이 이제 생겼는데, 여행사 항공사의 옛날의 관계는 항공사가 갑이었어요. 여행사가 을이고. 왜 그러냐면 여행사가 항공사의 좌석을 미리 이렇게 파킹이라 그래서 하드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미리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옛날에는 항공사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밖에 없을 때는 거의 아시아나 대한항공들이 조금 더 우위에서 여행사들을 골라가지고 너 좌석 줄까? 말 잘 들으면 많이 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행사가, 항공사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LCC들이. 뭐, 괌까지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 관계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 예, 그래서 여행사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일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행사 주가들도 좀 많이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분명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드려봤습니다. 지금 총 얘기해 주신 게 6가지 섹터인데, 항공, 영화, 카지노, 백화점, 마트, 여행인데,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맑음이라고 표현하신 게 여행 쪽.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가장 못했던 거 2가지가 이제 해외여행이고요. 쇼핑은 저는 했다고 봐요. 그쵸, 했죠. 그죠? 쇼핑은 백화점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못한 게 모임이에요, 모임. 모임은 진짜 많이 못했잖아요. 2명, 3명 모였고, 단체 모임 못하고, 그럼 지금 우리 이제 윗분들, 우리 윗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 엄청 잡히고 있는 거. 연말 모임? 네, 회식.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지금 회식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회식과 관련된 섹터가 있나요? 술입니다, 술. 술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식을 하면 근데 뭐가 좋아지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집에서 술 많이 먹었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 홍술 집에서 혼자 먹기도 하고 집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럼 뭐가 좋아질 게 있나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뭐 많이 먹죠? 집에서 와인이죠. 와인이 한 25% 늘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와인의 수요가. 근데 맥주는 엄청 10% 가까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소주는 더 급감했을까요? 아니, 소주는 안 급감했어요. 그래요? 네, 소주는 또 의외로 팬들이 많아가지고 소주 시장은 플랫으로 많이 버텼습니다. 네, 맥주가 오히려 급감하는 거죠. 맥주가 집에서 먹을 때 우리가 국내 맥주 잘 안 드시잖아요. 집에서는 또 약간 해외 맥주 드시니까. 맞아. 저도 뭐 이제 칼스버그 좋아하는데. 4캔에 10,000원. 네. 저도 제 라이브 방송할 때 칼스버그만 먹거든요. 아무튼. 광고 받았어요? 아니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나올 깜도 아니고 아직 그런 사이즈가 아닌데. 네. 아무튼 칼스버그 얘기해서.
칼스버그 좋아해요, 예. 근데. 칼스버그 좋다는 분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저는 기네스 좋아하고. 기네스 맛있죠. 흑맥주. 네, 칼스버그가 우리가 이제 최초의 맥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종류가? 최초로 나온 맥주. 모르죠. 유럽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에일입니다, 에일. 에일. 에일 맥주가 최초를 이제 우리 인간이 제대로, 휴먼이 먹기 시작한 게 에일 맥주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보리들이 있는데 막 비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발효돼가지고 그 맥주를 먹은 건데, 그게 이제 에일 맥주를 먹다 보니까 에일 맥주는 과일향이 나고 아주 향이 좋아요. 맞아. 네, 그리고 밥 대용으로 많이 먹었고, 옛날에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랑 전쟁할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에일 맥주로 밥 대신 먹은 겁니다. 약간의 각성도 좀 되고 텐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영양가도 많아요. 그게 기네스의 그 원조입니다. 네. 근데 먹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에일은 차갑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일 맥주를 항상 따뜻하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에일 맥주가 갖고 있는 효모가. 그래서 칼스버그 연구소라는 곳에서 라거 맥주를 만듭니다. 라거 맥주의 시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칼스버그 연구소가 정말 엄청난 노력 끝에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갖고 와요. 차가운 데서 발효되는 효모를.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이제 칼스버그. 역사가 이제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고 좀 약간 좀 남성다운 텐션이 있는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칼스버그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사님의 이런 지식. 네. 애주가여가지고. 자, 다시 돌아가서.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맥주를 많이 드셨다. 맞아.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돼서 회식이 되면 이제 회식을 원하시든 원치 않든 회식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회식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국내 맥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술집 가는데 술집에서 칼스버그 하이네켄 못 찾잖아요. 맞아. 네, 물론 일부 생맥주를 팔지만 비싸서 회식할 때 그런 거 시킨다 그러면 뒤통수 맞죠. 네, 그냥 먹어야 됩니다. 국내 맥주. 그렇죠. 그래서 국내 맥주에서 이제 보면 가장 맥주 회사 큰 회사. 옛날에는 우리가 국내 맥주를 팔 때 가정용과 주류, 업소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거의 업소용이 한 55%, 60%고 가정용이 40%예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이제 테라랑 이런 클라우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집에서는 한 40% 이내로 먹는 거고 다 밖에서 술집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올해 가정용 비중이 70%까지 올라가고 업소용이 30%까지 떨어집니다. 전체 물량이 줄면서. 업소용이 나가는 게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업소용 나가는 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맥주회사 입장에서. 그게 단가가 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네, 회식이 되고 밖에서 이제 모임이 많아지면. 그러면 맥주회사의 이익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납득이 됩니다. 네. 논리적이에요, 아주.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맥주회사도 좀 보시라. 네, 제가 알겠습니다. 총 7가지 얘기해 주셨네요. 네. 웬만한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는 제가 다 터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7가지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이랑 이제 술 관련 쪽이 그래 좀 좋게 보인다. 나머지는 이미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다. 네네, 반영돼 있고, 하나 더 이제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포지션이긴 한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여행 수요가 는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여행사들을 이제 고객으로 두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익스피디아 같은 회사들, 우리 거의 지금 아예 여러분들 앱 한 번도 안 열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많이 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제하고, 그러면 그런 해외 여행사들, 그런 여행사들을 고객으로 둔 결제회사, 페이하는, 피지 회사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 그게 은근히 생각보다, 코로나의 수혜주여서 이제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 많아지면서 그런 게 늘지만 또 그런 큰 해외 여행사들을 고객으로 둔 회사가 국내에 있어요. 상장사가. 그런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약간 포인트로 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투자 전략 이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는데 끝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투자 전략에 좀 조심해야 될 거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투자는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왜냐하면 원금 손실을 한번 나면 그거를 메이크업 하는 데는 2배, 3배의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위드 코로나는 분명히 와요. 이건 팩트예요. 방향성은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언급한 산업들은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옥석을 분명히 가리시면서 안전한 투자 꼭 하시고,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이런 종목들과 섹터는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확실히 덜 반영됐거나, 확실히 우리가 못했던 것들이, 안전 못했던 것들이 이연 수요,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면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 투자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